자식이 어른이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자식은 뭐든지 알아서 해내고 어떤 자식은 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부모가 물러설 줄 알았는가에 있습니다.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대신 판단하고 해결해주면 자식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 여겼을 겁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때로는 간섭이 아닌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삶을 살아갈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다. 날개를 달아줬다면 이제 날아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섬은 무책임한 포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자립을 믿고 지켜보는 깊은 책임입니다. 그 한 걸음이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키웁니다. 그렇다면 물러선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학생이 된 지호는 늘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이번 학기 수강 신청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 방학엔 뭘 하면 좋을까? 이거 괜찮은 과목일까? 엄마는 매번 친절하게 답합니다. 그건 듣지 마. 작년에 평점 낮았대. 이번엔 인턴 말고 자격증 따는 게 더 나아. 지호는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취업 시즌이 왔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자기 계획을 세울 때 지호는 멈춰버렸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반의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부모가 매번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면 우리는 응원해. 수연이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부모가 붙잡았느냐, 물러섰느냐에 있습니다. 붙잡힌 자식은 안전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진 못합니다. 물러선 부모는 불안할 수 있지만 자식이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물러섬은 내버려 두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리에서, 하지만 자식이 먼저 묻기 전에는 개입하지 않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모는 늘 앞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묵묵히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간섭이 사랑일까? 통제일까?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보다 잘 알지.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된 자식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요즘은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식 머리 위를 맴돌며 감시하고 개입하고 대신 조종하려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식이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자식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심지어 자식이 고민할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그렇게 자란 자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차 모르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은정 씨는 여전히 엄마에게 매일 아침 전화를 겁니다. 엄마, 점심 뭐 먹을까? 이 사람하고 소개팅 다시 나가볼까? 이직하고 싶은데 어때? 그녀는 어느 하나도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모든 걸 대신 정해줬기 때문입니다. 학원, 과목, 교복 디자인까지도.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지만 은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마치 남의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중학생 때부터 용돈 관리를 직접 하게 했던 규현 씨의 부모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고 하루 만에 다 써버리는 날도 있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규현 씨는 선택과 책임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자취를 시작했을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었던 건 어릴 때부터 작은 실패를 겪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야 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알을 부모가 대신 깨주면 새는 날지 못합니다. 혹은 날다가도 추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세상과 마주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실패하고 후회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신뢰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가 아니라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자식의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인생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나는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은 다 포기했어. 많은 부모가 이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처음엔 진심이었겠죠. 온전히 자식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자식에게는 종종 깊은 죄책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앗아갔구나. 자식을 향한 헌신이 오히려 자식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자식의 짐이 될 뿐이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면 할수록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죄의식은 때로는 분노로, 무관심으로, 혹은 부모를 피하려는 심리로 나타납니다. 엄마는 늘 내가 전부라더니 왜 이제 와서 내가 버거운 짐이 되었을까? 아빠는 나 하나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미뤘다는데 그게 왜 자꾸 부담스럽게 들릴까? 반대로 부모가 자기 삶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소영 씨의 어머니는 5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 하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해보려고. 처음엔 소영 씨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뭐하러 그림을 그리지?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들고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 방에 걸어두면 예쁘겠다. 그 순간 소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진짜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그날 이후 소영 씨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자기 인생을 저렇게 빛나게 사시는데 나도 내 길을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면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자기 삶을 돌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하루 30분 산책하기, 오래된 친구와 통화하기,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갈 때 자식도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짜 선물입니다. 통제 대신 신뢰로 남는 부모. 어떤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하고도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묻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성인이 여전히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만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건 온전한 자립일까요?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식은 자기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부모가 옳다고 한 것만이 정답이었기에
자기 결정을 불안해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저하고 결국 다시 부모를 찾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이 고민을 말할 때 그건 안 돼가 아니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자식은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며 힘이 되어주는 존재,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뒷배가 되어주면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입니다. 민수 씨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가장입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차를 바꾸려던 민수 씨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SUV로 바꿔도 될까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효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문제는 그가 진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옮길 때도,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직을 고민할 때도 그는 항상 부모의 허락을 먼저 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자립하지 못한 아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대신 결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입을 옷, 다닐 학원, 선택할 전공. 그 모든 것을 부모가 이게 옳은 길이야 라며 정해줬고 자식은 따르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능의 시간들이 자식의 내면에 스스로 선택한 것은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식은 다시 부모를 찾게 됩니다. 이거 해도 돼요? 이 선택이 맞을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런 질문을 누구도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식이 고민을 말할 때 먼저 판단하거나 훈계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할 거야. 그건 부모만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보다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자식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정해주지 않을 때 자식은 마침내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보고 실패도 경험해야 사람은 자랍니다. 부모는 그때 옆에서 말없이 손 내밀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남의 뜻대로 살게 된다. 부모가 너무 깊이 끼어들면 자식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한 손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그 공간 안에서 자식은 자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은 두 걸음 자랍니다. 부모님, 당신은 참 오래 애쓰셨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기를 안고 토닥이던 그 밤들, 아플까봐 감기 기운에도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 순간들, 시험 망쳤다고 눈물 흘리던 아이의 어깨를 말없이 안아주던 그날들까지 당신은 그 모든 시간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식이 조금씩 당신 곁을 벗어나려 할 때 왜인지 마음 한켠이 서운하고 쓸쓸하진 않으셨나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점점 멀어지지? 왜 요즘은 내 말보다 친구 말을 더 믿지? 그럴 때는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지 않는 건 부모가 정말 잘 키운 결과입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의 부모를 떠올려 보세요. 끝까지 간섭하고 모든 걸 대신 결정해 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식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준 부모였습니다.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말없이 손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모 말입니다. 물러선다는 건 방치가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진짜 물러선다는 건 자식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깊은 사랑입니다. 물론 걱정이 앞서겠지요.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지만 부모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자식은 끝까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손을 놓는 순간이 무서워도 그 손을 놓아야 자식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문득 돌아보는 날 자식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는 늘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내가 혼자라고 느낀 적 없던 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줬기 때문이구나. 부모의 사랑은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깊이 닿습니다. 앞에서 끌어주는 것보다 뒤에서 조용히 믿어주는 것이 자식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이제는 부모인 당신이 먼저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당신이 삶을 사랑하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당신이 웃을 때 자식도 안심하고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히 손을 펴주세요. 이제는 자식이 날아오를 차례입니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선물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그 역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틈, 큰 위로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